40대 무주택자입니다. 집 사게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0대 부부의 사연인데요. 결혼 11년 차인 부부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분은 대기업 IT 계열에 다니고 계시대요. 그리고 분당에 거주하고 계시다는 거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IT 쪽에서 다니고 계신 것 같고,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 아이 둘이 있는 가족입니다. 연봉이 한 8천 정도 되신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사연을 한번 보죠. 2018년도부터 1년 6개월가량 외국 주재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좀 규모가 있는 것 같아요. 외국 주재원까지 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 그동안 부동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해외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왔더니 뭐야 이거 했던 거죠. 그만큼 2018년도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뭐 남아돌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부유층은 아니어도 쓰고 싶을 때 쓰고 모을 때 모으는 정도로 저축하면서 계획대로 살았는데, 갔다 왔더니 난리가 났더라. 그래서 너무 집값이 뛰어버려가지고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고 있다. 결혼 전에 남편이 집을 또 하나 사놨대요. 근데 그게 LH가 재개발을 한다면서 헐값에 매입하면서 생애 첫 주택도 안 된다. 그런 무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지금 분당에 살고 계시니까 지금이라도 분당에 집을 살까요? 아니면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불려가지고 나중에 집을 살까요? 이런 고민이에요. 지금 무주택자인 상황이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봤는데 이분들이 월 한 600 정도 이렇게 실수령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한 300 정도 저축할까 말까 왔다 갔다. 근데 아이 둘을 키우는데 300 정도 저축하는 거면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전세금하고 뭐 집을 판 거 뭐 이런 것들 다 합치면 한 6억 정도의 어떤 현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인 가족의 집을 구해야 되는 상태인 거죠. 저는 이 사연을 고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 이 해외 주재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상담을 한 적이 꽤 많거든요. 제가 옛날에 회사를 다닐 때도 해외 주재원 제도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나가신 분들이 꽤 많은데, 이분들이 돌아와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꽤 많았었어요.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해외 주재원을 준비하거나 나가려고 하는 분들은 꼭 좀 이거는 좀 명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나갈 때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팔아야 돼요? 아니면 제가 집이 없는데 하나 사놔야 돼요? 막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팔아야겠다라는 사람들, 아니면 굳이 살 필요가 있나라는 분들은 그거 있어봐야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주재원으로 한 1년, 2년, 3년 나가야 되는데 있어봐야 괜히 좀 귀찮고 힘도 들고 좀 관리해줄 사람이 없어요 라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 지금 집을 샀다가 괜히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도 있죠. 내가 한국을 떠나는데 괜히 한국에 뭔가 사놓는 게 불안하죠. 그리고 이런 분들도 꽤 많았었어요. 뭐냐면 제가 언제 올지 사실 잘 모릅니다. 갔을 때 원래 지금 2년 계획하고 있는데 길어지면 4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집을 사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거기도 집을 얻어야 돼서 돈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지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이 사실 더 많았어요. 어떻게 되겠죠,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집을 살까요, 말까요? 어떻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해외 주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돈도 벌고 해외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게 인스타가 바빠져. 이 SNS가 엄청나게 바빠집니다, 이제. 자랑할 게 너무 많잖아. 맞죠? 특히 이제 좀 좋은 나라로 해외 주재원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한국과 다른 푸른 하늘 이러면서 막 사진 쭉 찍어줘. 막 하늘이 막 새파랗잖아요. 막 좋아요 막 눌리죠. 나도 가고 싶어요, 언니. 저도 가고 싶어요, 형. 형 대박이네요. 야, 여기 힘들어 오지 마. 막 이런 거 달고 있죠. 그리고 어디 폭포 한번 갔다 왔어. 아니면 어디 무슨 산을 한번 갔다 왔어. 야, 집 앞에 이런 곳이 있다니. 막 이런 SNS가 엄청 바빠져. 좋아요 막 눌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들어올 사람들. 이런 분들은 사실 팔고 가도 됩니다. 안 사고 가도 돼요. 그러니까 안 들어올 사람들은 어차피 한국에 집이 없어도 되니까. 이런 분들은 안 사도 되고 팔아도 되는데, 아마 해외 주재원 가는 분들 대부분은 다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시 들어오는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내가 현재 살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비싼 거 전세에 끼고 사놓고 그냥 떠나는 게 가장 좋다. 해외 주재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뭔가 좀 새로운 동네 가서 사니까 뭔가 뉴 라이프 같은 느낌. 그냥 나 뭔가 되게 지쳤었는데 새로운 삶의 경험을 받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결혼 11년 차라고 적어주셨거든요. 근데 첫째가 초등학교 4학년이래요. 그러면은 11살 맞나요? 초등학교 4학년이 11살이죠. 근데 결혼이 11년 차시니까 애를 거의 신혼 때 바로 낳으신 거죠. 그러니까 거의 애 키우고 막 계속 사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외벌이이기 때문에 애도 둘이니까 뭐 엄마 입장에서는 계속 그냥 뭐 육아만 했었고 아빠는 혼자 일하면서 계속 뭐 일만 하고 살았겠죠. 저축을 그래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저축이 안 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살아왔을지 저는 뭐 조금은 감이 옵니다. 그러면 되게 힘들고 좀 지쳐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때 뭔가 해외 주재원 괜찮잖아요. 이 외국 가서 산다는 거에 대한 어떤 설레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애들 영어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만약에 동남아로 갔다 그러면 진짜 멋지게 살 수 있죠. 편하게도 살 수 있고 그래서 해외 주재원을 갔을 텐데 저는 이 해외 주재원을 가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해외 주재원은 되게 좋은 기회예요. 본인의 경력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 건데 이거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나한테 뭔가 즐거운 생활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돈 모으는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집이 없어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어딜 가든지 간에 월세를 사시게 될 거고 그러면 월세집도 좀 뭐 작은 거 얻고 뭐 학비를 지원해 주는 곳이면 뭐 모르겠지만 학비를 뭐 지원해주면 뭐 좋은 데 보내시고 학비 지원 안 해주시면 뭐 조금 저렴한 데 보내서 대부분 급여가 또 인상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한번 저축을 좀 해보자. 그런 의미로 내가 살 수 있는 최대로 비싼 집을 하나 사놓고 갔다 와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합치면 얼추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 자금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막 먹고 쓰고 즐겁게 여행 다녀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그냥 고생하고 사는 거지. 남편의 경력을 위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간 거지. 뭐 우리가 진짜 해외 이민 가서 뭐 즐겁게 살자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잠깐 갔다 오는 건데. 보세요. 넉넉한 부유층은 아니었어도 쓰고 싶을 때 쓰고 모으고 싶은 만큼 저축하면서 큰일 없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적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느껴졌어요. 뭐냐? 이분은 계획대로 살았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땐 계획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계획 없이 산 거죠. 그냥 부유층은 아니지만 쓸 거 쓰고 모을 때 모으고 그냥 적절하게 살았어요 라는 거. 근데 이거는 서울 분당 이쪽이 과거에 침체기를 겪고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18년도에 갔으니까 뭐 결혼하실 때는 한 10년 정도 됐겠죠. 그럼 이때가 침체기였잖아요. 부동산 침체기. 그러니까 이때는 먹을 거 먹고 쓸 거 쓰고 해도 괜찮았어. 크게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연봉도 어쨌든 괜찮은 대기업 다니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적절하게 계획대로 했는데 라는 거는 그냥 계획 없이 살아도 괜찮았던 시기였을 뿐이다. 경력에 도움되고 애들 영어도 배우고 외국 경험도 하고 좋았죠. 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있어요. 뭐냐? LH가 재개발한다면서 당시 시세로 헐값에 그 집을 가져갔다. 그것 때문에 생애 첫 주택 혜택도 못 받았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생애 최초 혜택이라는 건 생긴 게 뭐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지만 큰 기대 안 하셔도 되니까 이건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애 최초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제가 또 주목한 부분은 여기에요. 뭐냐? 2018년도부터 1년 6개월을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갔으니까 돌아오신 거는 2019년 말, 2020년 정도겠죠? 그러니까 돌아오신 지 지금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못 받는 무주택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지? 라고 제가 처음에 딱 느낌이 온 거야. 2020년도에 귀국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집값이 바로 느껴졌을 텐데 그때 2018년도에 내가 나갔는데 2020년도에 들어오면은 뭐야 집이 뭐 이렇게 비싸졌어 라고 바로 느껴졌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이게 있었어요. 뭐냐, 전세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었어요. 전세가 20년도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20년도
정확하게는 한 4에서 5월 달. 이때 그 임대차 3법 한다 하면서 오르기 시작하면서 8월부터 막 폭등하기 시작하거든요. 임대차 3법 통과하면서. 그러니까 아마 요 상반기에 들어오셨다면은 집값은 많이 올랐는데 전세가 생각보다 안 오른 거죠. 그러면 야, 이거 굳이 집을 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분들은 20년도에 전세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22년도가 이제 만기가 다가오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걱정이 많으셔서 사연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분을 뭐라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다른 분들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은 뭘까? 본질은 자 2018년도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2018년도에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요. 둘째는 5살이었어요. 근데 내 집 마련 플랜을 안 짜셨어. 이게 저는 가장 문제의 본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면 이제 집을 사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을 지금 못 사더라도 당장은 못 사더라도 애가 초등학교 정도 들어갈 때는 집을 사기는 사야 돼 라는 생각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플랜을 안 짠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뭐 LH가 뭐 가져갔다 뭐 생애 최초도 놓쳤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남 탓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이거를 하지 말으셔야 돼. 남 탓할 거 없어요. 뭐 집값이 왜 이렇게 됐는지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때 조금 뭐 놓쳤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면 이제 길이 보이는 거고요. 이걸 인정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앞이 캄캄할 거예요. 이런 분들을 제가 이제 많이 상담도 하면서 항상 이걸 인정을 하자. 인정하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리셋을 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리셋이 뭐냐? 이겁니다. 분당을 포기할 수가 있느냐? 이분이 지금 분당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분당 살다가 아마 갔다가 다시 분당에 오신 것 같아요. 분당 포기가 가능한지 안 되면은 답 안 나옵니다. 학군지 포기가 가능한가? 이거 안 되면 답 안 나옵니다. 실거주 포기가 가능한가? 이거는 선택을 좀 해봐야 돼요. 실거주 할 거면 지금 되게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작아요. 실거주를 포기할 수 있다면은 할 수 있는 건 많아지는데 대신에 월세를 살아야 돼요. 근데 아이 둘 데리고 월세 갈 수 있는가? 이것도 사실 고민의 연속이죠. 그래서 실제 가격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어디 사는지는 알려주신 게 없어서 그냥 대략 여기로 그냥 가정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뭐 샛별 라이프라는 뭐 아파트가 있다. 그럼 여기가 지금 보니까 한 30평대라고 가정하면 뭐 대략 그냥 뭐 전세가 한 4억 뭐 이 정도였죠. 대충 한 4억 정도 뭐 왔다 갔다 했었다고 쳤을 때 지금 전세가 한 7억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집값이 전세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집값은 뭐 더 많이 올라 버렸고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돌아왔을 때 20년도에 돌아왔을 때도 집값이 좀 비싸진 거죠. 집값이 비싸서 이거 내가 갔다 왔는데 집값이 뭐 이렇게 비싸졌냐. 근데 그때 분당을 포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럼 우선 전세를 삽시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지금 전세가 막 폭등해 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집을 사고 싶으신 거니까. 그럼 집을 사려면 돈이 지금 한 6억 정도 있으시니까 최대로 치면 전세 끼고 사는 게 아니라 실거주라고 만약 생각하면 뭐 비싸야 12억대 살까 말까입니다. 이 동네에서 분당에서. 그러면 있을까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 예. 물론 이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분당 쪽 뭐 여기 순회 서현 뭐 이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많이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선택을 하실 건지 이거를 결단을 한번 내리셔야 되고 평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죠. 20평대로 좀 줄여가지고 가면은 선택지가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우리의 현금 자체가 사실 지금 분당을 보기는 조금은 좀 상황상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연봉 자체도 지금 외벌이로 8천만 원 정도 벌고 계시는데 분당은 또 공부를 또 많이 시키는 동네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사교육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분당이 참 좋은 동네지만, 이 분한테는, 이쪽을 좀 포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IT 기업이고, 이래나 저래나 판교나 분당 이쪽으로 출퇴근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좀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이번에 안정적으로 그냥 30평대 아파트를 구매를 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아까 제가 포기하는 거 뭘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제가 말을 한 게, 포기를 하면 할수록 사실 대안은 진짜 많아지거든요. 특히 뭐 이 신분당선 라인으로 가면은 뭐 수지는 약간 뭐 연식이 조금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격대들이 충분히 가실 수 있고, 학군도 뭐 분당에 비해서는 뭐 안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수지도 공부 열심히 시키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뭐 어떤 단지를 사라 마라 이거는 제가 너무 불특정해서 말하기도 어렵지만, 수지도 분명히 분당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곳이고 우리 부부의 소득으로 갈 수 있는 곳이다. 근데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은 전세 끼고 집을 사서 분당을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분당 쪽에다가 내가 집을 살려면 30평을 살려면 이게 한 14억에서 15억 이상 가야 되거든요. 12억도 솔직히 쉽지 않아. 최소 16억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전세가 또 높지가 않아요. 전세가 안 높아서 전세 끼고 뭐 집을 살려고 해도 못 사실 거야. 30평대를. 그러니까 분당을 포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우선 생각하고, 그러면 어디 갑니까 저는. 그렇다고 뭐 이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갭 투자를 할 것이냐, 갭 투자하고 지금 초등학교 4학년 1학년짜리 애들 데리고 내가 월세를 살 것이냐, 그러면 또 현금 흐름이 깨지거든요. 답이 안 나오고. 그리고 14억 15억대들에 들어가서 살기에는 지금 외벌이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돈이 막 들어갈 거여서 이것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30평대로 거기다가 한 9억에서 11억 사이, 요 정도로 지금 필터링을 걸고 실거주용 집을 사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20평대를 가는 것도 선택은 해볼 수 있는데 분당은 답이 없다. 분당 쪽에서는 이래나 저래나 어렵고, 맞벌이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맞벌이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분당에서 있어도 결국에는 아마 생활비 때문에 현금 흐름이 무너져서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평촌 학원가? 평촌은 이분이 IT 기업이고 분당 쪽에 출퇴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권하고 싶지는 않네요. 수지 쪽으로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이게 집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적합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이 아파트 좋아요? 뭐 이 아파트가 앞으로 뭐 리모델링 돼요? 뭐 이런 거를 따지고 리모델링 되면 사야죠. 뭐 이런 식으로 막 접근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집이라는 거는 우리 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생활비 늘어나는 게 얼마나 늘어날 건지, 그리고 남편의 어떤 직장, 뭐 아내의 직장,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기준을 낮춰야 될 때는 확실하게 낮추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걸 유지하면서 집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이걸 투자처럼만 봐서 무리하게 막 샀다가 들어가서 실거주도 못하고 뭐 애매하게 막 팔아야 돼서 괜히 실거주 못해서 양도세도 내고 이런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